안녕하세요. 옆자리 언니입니다. 오늘 인코텀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인코텀즈를 보셨는데 실제로 본 게 아니라서 정말 이해하기가 힘드시다고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인코텀즈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고요. 그 중에 CIF를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라고 해가지고 앞글자를 따서 CIF인데요. 이거는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이에요. 그래서 쉬퍼랑 컨사이니 간에 무역 계약을 맺을 때 물건 값에 운임이랑 화물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물건에 운임이랑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는 운송을 누가 한다는 뜻인 것 같으세요? 쉬퍼가 운송을 해서 컨사이니에게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건이 수출되고 수입되고 할 때 흐름을 보면 쉬퍼가 출고를 하고 CY에 입고를 시키죠. 그리고 선적 배에 올리고 도착항에 양하를 시키고 그리고 양하가 되면 CY에 반입이 되고 통관이랑 검사 등을 한 다음에 운송을 통해서 화물을 반출하죠. 이 과정에서 쉬퍼의 책임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를 통해서 이게 CIF인지 FOB인지 EX워크인지 결정이 되는데요. 쉬퍼가 출고를 해서 물건 다 CY에 갖다 놓고 선적해서 양하하는 것까지 물건이 그 컨테이너에 만약에 선적을 하셨다면 컨테이너가 도착항 CY에 도착할 때, 그러니까 배가 부두에 접안을 할 때 쉬퍼의 책임이 끝나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뭐가 있냐면은 쉬퍼가 출고를 할 때 운송이랑 통관을 하죠. 그래서 CY에다 가져다 놓잖아요. 그리고 CY에 가져다 놓은 다음에 선적을 하기 전에 여기서 뭐 THC라던가 다큐멘트 피, 왓페이지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걸 로컬 차지라고 하는데 로컬 차지가 발생을 하고 선적 전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는 통관을 CY 입고한 다음에 통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도 쉬퍼의 부담이고 그리고 선적을 해서 배가 출발을 해서 도착항에 도착을 할 때까지의 드는 운임도 쉬퍼의 책임이에요. 쉬퍼는 양하까지 시키는 게 쉬퍼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운임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도 쉬퍼가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쉬퍼가 운임을 지불을 하느냐 컨사이니가 운임을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이트 프리페이드인지 프레이트 콜렉트인지가 나뉘게 되잖아요. 프레이트 프리페이드는 선불이란 얘기고요. 콜렉트는 후불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쉬퍼 쪽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프리페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쉬퍼의 책임 구간은 도착항에 도착할 때까지가 쉬퍼의 책임 구간이고요. 그 이후에 도착항에서 도착을 해서 도착항 CY에 반입이 되고 CY에 반입이 된 다음에 화물을 반출하고 까지는 컨사이니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컨사이니의 뭐 공장이나 사무실까지 물건을 쉬퍼가 가져다 주지 않아요. 쉬퍼는 도착항에 도착하면 쉬퍼의 책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양하를 했어요. 그러면 로컬 차지를 발생하고 CY에 반입을 해서 CY에 반입이 돼야지만 통관을 할 수가 있잖아요. 통관이랑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필요하죠. 검사를 하고 모든 게 오케이 되면은 그때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흐름을 제가 짚어드렸고요. 우리가 부킹을 받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부킹은 누가 하느냐? 쉬퍼가 부킹을 했어요. 우리 회사한테. 그러면 운임은 쉬퍼가 내죠. 그럼 영업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 회사에서 영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한테 부킹을 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하이퐁을 가는데 뭐 이 슈퍼도 여러 군데서 운임 견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회사가 제일 저렴하고 마음에 드는 운임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회사랑 거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다 부킹을 하죠. 우리가 여행 갈 때 여러 여행사 비교해서 한 군데다가 여행사 뭐 티켓을 끊는다던가 하는 거죠. 호텔을 예약하다던가 하는 것처럼 슈퍼도 우리 회사에다가 이제 부킹을 해요. 그러면 BL을 이제 작성을 할 텐데, 실무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무에서는 CIF가 뭐다? 프리페이드다. C로 시작한다 그래서 콜렉트 아니에요.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운임, 선불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흐름을 짚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서 운송 통관비, 로컬 차지비 그냥 리스트로 외우지 마시고요. 어디에서 어떤 금액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어떤 금액이 내가 청구할 때 빠졌는지, 나한테 업체에서 청구가 덜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CIF는 프리페이드이다. 운임이 선불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L 작성을 할 때 BL을 보시면 여기 밑에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혹은 콜렉트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프리페이드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우스 BL도 프리페이드, 마스터 BL도 뭐 이거는 회사 정산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간단하게 프리페이드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부킹을 할 때 FCL로 부킹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다 부킹을 해요? 선사에 부킹을 하죠. 그럼 선사도 전화로 부킹을 하는 데가 있고 웹사이트로 부킹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 선사별로 맞춰가지고 부킹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킹이 끝나면 스케줄을 슈퍼한테 보내줘요. 슈퍼의 출고 스케줄에 맞는 그 해상 스케줄을 확인하셔가지고 슈퍼한테 보내주시고, 그 슈퍼가 요 스케줄로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출고를 하는데 금요일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금요일배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스케줄을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슈퍼가 오케이를 하면 이제 선사별로 마감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 전에 선사 SR 보내고, 그리고 화주한테는 체크 BL을 보내요. 근데 요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요걸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슈퍼의 패킹 리스트예요. 슈퍼가 패킹 리스트랑 커머셜 인보이스를 보내올 거예요. 그러면 슈퍼가 우리 마음대로 BL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슈퍼가 패킹 리스트를 갖고 보내오면 선사에다 SR 내고 화주에다 체크 BL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적일이 됐어요. 선적일 이후에 뭘 해야 될까요? 업무팀에서는 파트너한테 서류를 보내죠. 이때 하우스 BL은 프리페이드, 마스터 BL은 콜렉트예요. 마스터 BL도 프리페이드 해가지고 파트너한테 프리얼랏이나 뭐 서류만 해가지고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각각 회사에 맞게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트너한테는 뭐 이때는 데빗 노트나 우리가 여기서 먼저 선불로 지급하고 나중에 받을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파트너한테 따로 핸들링 차지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은 데빗 노트나 크레딧 노트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BL만 주시면 돼요. 혹시 카바링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3장만 해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출 업무는 끝난 거예요. CIF는 가장 중요한 건 운임이 프레이트 프리페이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CIF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어요. 혹시 조금 더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시죠?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